네, 이 시간에는 이제 86페이지 보시면요. 제5장에서 이제 지적 측량이 나옵니다.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우리는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은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측량은 뭐 거리를 재고, 높이를 재고 이런 것들 다 측량이라고 해요. 측량의 종류는 다양한데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측량은요,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고, 이 지적 측량만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고요. 지적 측량 파트 제5장에서도 보통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무슨 측량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시골에서 어떤 땅을 넓게 가지고 있던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찾아와 가지고요, 내 토지가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 여기 요만큼만 팔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팔아줘.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를 지금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일부는 팔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팔아야지 일부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장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거래를 할 수 있죠. 토지의 일부도 뭘 하면 돼요? 분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제 팔아줘 그러면 그러면 분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죠. 분할이 뭔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분할 어떻게 해? 자, 분할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분할해서 그 두 필지, 두 개로 분할되면 각각의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하려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은 어떻게 해? 측량 방법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측량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말하면 돼? 측량은 어디 가서 측량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측량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방법들도 알려주고요. 그럼 얼마나 걸려?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걸릴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신뢰가 생겨서 맡기게 되고 또 다른 손님들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측량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개념이나 방법, 그 다음에 절차, 그 기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너무 전문적인 것은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먼저 지적 측량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죠. 서술에서 우리가 86페이지 보시면요. 자, 측량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측량 중에서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경계, 좌표, 면적, 토지의 표시죠. 이걸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주사 측량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측량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만 측량을 하지,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측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 없죠. 면적, 경계, 좌표는 상관없으니까 토지의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은 측량할 필요 없고요. 자, 소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행정구역의 명칭, 즉 동이름, 리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동이름, 리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소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합병이었죠. 우리가 합병 시간 했죠. 면적은 그냥 합산하면 되고 경계나 좌표는 말수하면 되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다. 합병은 측량하지 않고요. 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수에 있었어요.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수에 있어서요, 여기는 토지고 여기는 바다예요. 여기 이제 여러 필지가 있겠죠. 근데 바닷물이요, 원래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이제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위를 통해서 경계가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바다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요 토지는 만약에 100번지고 요 토지는 만약에 101번지였다고 해보죠. 그럼 100번지는 전부가 지금 바다가 됐잖아요. 근데 101번지는 일부만 바다가 되고 100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101번지는요, 남아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토지에 경계를 정하고 다시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을 하게 되지만은, 자, 여기 100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잖아요. 자,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측량할 대상이 없네요. 따라서 전부가 바다가 돼서 말수할 때는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다음 4번 보시면요. 과거에는 평단위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제곱미터를 사용해요. 그러면 평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을 할 때는 전자계산기만 두들기면 되지 따로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올려놓고 측정하는 거, 또 좌표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 이런 걸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계산기 두들기는 것은 측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환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측량의 이제 종류,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과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측량의 구분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기초 측량, 세부 측량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보죠. 먼저 여기 한 필지가 여기 있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를요,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을 하려면은요, 이 토지의 면적, 이런 경계, 이런 걸 먼저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도 측정하고, 거리도 측정하고, 거리도 측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한 필지, 이 한 필지의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측량, 한 필지의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필지의 면적이나 경계 등을 정하는 측량을요, 이것을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측량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경계 시간에 설명을 했죠. 경계를 측량하려면요, 줄자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적 측량하는 기준점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이 기준점으로 또 광선 쏴가지고 거리 측정하고, 여기 광선 쏴서 거리 측정한 다음에 이 각도에 의해서 즉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하는 한 필지의 면적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 있는 거죠. 이 기준점을 우리는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해서 지적 기준점 이렇게 표현해요. 기준점. 그럼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한 필지에 측량 의뢰가 들어와서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이 토지 근처에는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지적 기준점이 어디 있냐면요,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저 꼭대기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에 지적 기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멀어가지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선을 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측량을 못 하겠죠. 자, 그래서 요 근처에 보이는 곳에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측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요, 요 멀리 있는 지적 기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기준점을 끌어옵니다. 산 하나 넘어서 기준점 다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도 안 보여. 그러니까 산 하나 넘어서 또 기준점 설치하고, 또 산 하나 넘어서 기준점 설치. 계속 기준점을요, 설치해 옵니다. 이렇게. 설치해 와요. 설치해 와가지고 여기쯤 오니까는 이제 보여요. 보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겠죠. 전국에 도면이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기준점도 다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통일적으로. 그래서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요, 계속 이제 기준점을 만들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기준점을 만드는, 지적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적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측량, 이것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고 해요. 이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는 측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만들기 위한 측량도 한 필지의 면적 경계를 정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측량이기 때문에 이 기초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측량의 종류는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럼 이때 기초 측량은 면적 경계를 정하기 위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고, 이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필지의 경계 면적 등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뉜다는 거죠. 밑에는 측량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측량의 방법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다 옳은 문장으로 나와요. 측량이라고 하는 기술, 측량 방법은요, 과학이 발달하면 좀 더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측량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량을 하는데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눈다. 그럼 구체적으로 측량의 이제 종류들이 나와요. 측량의 대상에서요. 여러분 87페이지 보시면 이제 측량의 대상 나오죠. 거기 위에요. 우리 책에서는 기초 측량 해가지고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한다 그래가지고 지적 기준점이 나오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 옆에 가로 읽어 보시면요,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다라고 가입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측량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측량마다요, 측량의 그 기준점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종류의 측량에 따른 그 기준점으로서요. 뭐 위성 기준점도 있고 공공 기준점도 있고 하는데 자, 이것들은 지적 측량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적 측량을 위한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고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이지 공공 기준점이나 위성 기준점 이런 기준점들은요. 다른 측량을 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이 아니라 다른 측량할 때 이용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런 위성 기준점, 공공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은 아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밑에 87페이지 실시 대상을 먼저 봅니다. 자, 그러면 실시 대상에서요. 가장 먼저 뭐 지적 기준점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으로는 기초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측량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측량은요. 누가 하는 거냐면요. 측량 그 수행자들이 따로 있어요. 조금 이따 또 측량 수행자가 나오는데 측량 수행자들이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측량을 한 내용을요. 바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측량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틀리게 기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사람들이 측량을 한 다음에 등록하기 전에 지적소관청에서는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검사를 통과하면은 등록을 해요.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검사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이라고 해요. 그럼 검사 측량도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하는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전에 하는 측량이니까 검사 측량도 이제 지적 측량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지적 기준점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 왔으면요. 이 지적 기준점들도 다 등록을 해요. 한번 이 필지 측량한 다음에 이 지적 기준점 설치했던 지적 기준점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힘들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있다가요. 이 근처에 측량할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근처에 이 필지가 측량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적 기준점을 등록하기 전에도요. 이 지적 기준점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지적 기준점이나 한 필지의 면적 경계 등을 이제 등록하기 전에 하는 측량이 바로 검사 측량이다라는 거죠. 지적 기준점 훨씬 더 강화된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 지적 기준점이 잘못 만약에 돼 있을 때는요. 한 필지의 경계 면적도 당연히 틀리게 등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적 기준점이 잘못되면 당연히 한 필지 면적 경계는 측량 하나 많아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될 테니까 지적 기준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지적 기준점을 설정을 했을 때도요. 다 이것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측량이 나오는데요. 이건 개념은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는 우리가 인문강에서 다루진 않았지만요. 지적 공부가 멸실될 수가 있어요.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멸실되면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때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자,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하는 거죠. 그러면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도 측량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도 측량하죠. 분할 측량. 그러나 합병은 없죠. 합병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 즉 일부가 등록 말소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등록 말소 측량을 하고요. 축척 변경할 때도 우리가 측량하잖아요. 또 등록상 정정할 때도 면적 경계를 정정할 때는요. 또 정확히 측량해야 되는 거죠. 측량 성과도 가져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등록상 정정을 할 때도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답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이제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요. 그 의미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바둑판처럼 만드는 거죠. 또는 농어촌 정비사업 이런 경우에요. 자, 그러면 바둑판처럼 만들어지면은 새롭게 다시 면적 경계 좌표를 확정하는 측량을 한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지적 확정 측량도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 등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니까 당연히 지적 측량에 포함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하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밑에 지읒번 보시면요.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 제조사 사업. 지적 제조 사업은 뭐냐면요. 어떤 이제 보통 시골이랄지 뭐 산골 마을 같은 경우는요. 측량을 해본 지가 한 50년 전에 측량하고 한 번도 안 해본 토지들이 있죠.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측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50년 전에는 측량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요. 정확하게 측량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경계하고요. 실제 토지의 경계가 많이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불일치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다 깨지게 되잖아요. 생활이 불편해요. 자, 그래서 너무 오래전에 측량을 했고 지금 현재 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경계 이런 것들이 지적 공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요, 다시 정확한 내용을요, 다시 조사를 합니다. 지적, 이걸 재조사한다고 해요. 지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조사하는 사업을 우리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고요. 재조사를 해서 다시 정확하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이동은 없지만은 지적소관청에서 보니까 아, 실제 토지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들이 너무 불일치해서 불편하더라라고 했을 때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적소관청의 재량, 즉 직권에 의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한다. 요 개념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4번하고 5번입니다. 두 개의 측량의 개념은요, 그 개념 자체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 4번하고 5번,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요, 우리가 도면의 등록상 할 때, 도면할 때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실제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에요. 근데 갑이 그 과수원의 일부를요, 을한테 팔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이 돼 있겠죠.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부를 팔아요. 그러면 어디서 얼마만큼 팔 것인지 먼저 분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팔 것이냐? 그건 갑 자유잖아요. 그러면 분할할 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팔 것이냐를 정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측량을 하기 전에요, 이제 지상 경계에다가 얼마만큼 팔 겁니까 해가지고 요만큼 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분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 경계점에다가, 여긴 지상 경계점이죠. 실제 토지 경계점이니까 경계점 표지 같은 걸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빨간색 말뚝 같은 걸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거리를 측정하고 거리 측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점을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이제 옮겨서 등록을 합니다. 이 점을. 점을 옮겨서 등록한 다음에, 다 등록한 다음에 이것을 한 줄로 그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분할이 되는 거죠. 분할. 측량을 통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니까 이것은 분할 측량이 되는 거죠. 자, 분할 측량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을한테 과수원을 팔았습니다. 일부를.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는 선이 이렇게 그어졌지만 실제 토지에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말뚝만 박아져 있는 거죠. 말뚝만 붉은색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상 경계를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말뚝들이 빠져나가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말뚝이 사라졌어요. 여기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하는 토지에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지으려고 하면서요, 경계가 이제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한 몇십 년이 흘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까지가 내 토지다라고 해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다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네 토지는 여기까지가 네 토지다. 여기가 경계니까 요 안쪽에다 집 지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상 경계, 이 경계에 대해서 갑과 을이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 다툼을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그럴 때 지상 경계점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낼까요? 원래 지상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잖아요. 등록을 했죠. 그러면 그 동일한 방법으로 이 점을 거꾸로 씁니까? 지상에 복원하면 되겠죠. 등록할 때 측량 방법 그대로 거꾸로 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요, 등록할 때 지상 경계점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내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경계복원 측량도 지적 공부를 가지고서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죠.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앞에 지상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지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제 지적 공부상의 경계점을 말하는 거죠. 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한다. 여기도 답이 안에 있죠. 복원하는 것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한다. 이걸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현실에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많이 생겼을 때 하는 이제 측량이 되는 거죠.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측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너희들의 경계였다라고 해서 다시 말뚝 하나 박아놓고 이제 갔어요. 그럼 갑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건물을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딱 보는데요. 건물이 넘어온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 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은 아니 넘어갔다. 뭐 발코니가 넘어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건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도 또 측량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지적 측량하는 사람이요. 이제 지적 공부를 들고 가요. 가가지고 한 사람은 여기에서 지적 공부 펼쳐놓고요. 이제 측량 기계들 놓고 이제 봅니다. 한 사람은 건물 앞에 가가지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경계하고 실제 토지의 경계를 이제 대비해 봅니다. 대비해서 딱 봤더니요. 안 넘어갔어요. 다행이죠. 안 넘어갔다라고 말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라든지 또는 이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한 정이라는 사람이 또 경계 가지고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건축물의 위치를 경계와 대비해서 확인한 다음에요. 건축물의 위치를요. 정확히 제도에서 지적 공부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야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이 경계를 넘어섰구나 안 넘어섰구나 이걸 정확히 알고 건물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요. 표시를 한다는 거죠. 표시. 자, 이것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자, 개념을 보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황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상 건축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건축물의 위치가 경계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표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표시.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즉 지상 건축물의 현황은 보통 위치가 되겠죠. 건축물의 위치 등을 지적도 임야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표시하는 데 필요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 안에 현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황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 현황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위치를 나타낸다. 건축물의 위치, 이 현황을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도면을 할 때요. 도면에 등록상 할 때 뭘 했어요? 지상 건축물의 위치 등도 지적 공부, 즉 지적도 임야에 표시한다라고 했죠. 지적 공부, 즉 지적도 임야에 등록되는 사항 중에서 지상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 공부, 지적도 임야에는 이렇게 지상 건축물의 위치도 등록됩니다. 그래서 이 두 측량은요, 개념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측량의 특징. 또 뒤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경계부근 측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분할 측량과 비교하면요. 분할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 공부의 경계를 표시하죠. 경계를 등록을 하잖아요. 이 경계. 우리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할을 할 때는요. 경계를 등록하는 측량을 하는 거예요. 등록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분할 측량을 했을 때는 먼저 검사를 해서 정확성이 인정이 되면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부근 측량을 할 때는요.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만 하기 때문에요. 경계부근 측량을 했을 때는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지를 않죠. 새롭게 등록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등록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경계부근 측량은요. 따로 검사를 하잖아요.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니까. 또 지적 현황 측량을 보면요. 자,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서 뭘 표시합니까? 건축물의 위치만을 표시하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지는 않죠. 지적 현황 측량도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 그냥 건축물의 위치만을 표시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측량은요.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네요. 면적 경계 좌표 등을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측량은요. 따로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부근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할 뿐이지 지적 현황 측량 같은 경우에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측량 두 가지. 경계부근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요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적 측량의 종류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자, 제2절에서 지적 기준점이 나오죠. 지적 기준점.
자, 그러면은, 자, 측량을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한다. 갑이 신규 등록을 하려면은요, 신규 등록을 한다. 그럼 등록을 먼저,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부터 해야 되는 거죠.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바로 측량하면 되지만은,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없으면은, 지적기준점을 가장 가까운 지적기준점에서 이렇게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끌어오는 이제 기초 측량을 하는 거죠. 즉, 지적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적 기준점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 위에는 안 읽으셔도 되고 이제 시도지사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상급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서 지적 측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정하는 측량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정해놓은 측량의 기준점. 이때 측량은 지적 측량을 말하겠죠. 지적 측량의 기준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럼 이런 지적 기준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또 설정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뿐만 아니라 높이를 정하는 것. 우리 한라산 높이는 얼마다, 지리산 높이는 얼마다. 측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 기준점이라고 해요. 모든 측량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지적 기준점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기준점은요,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지적 기준점, 국가 기준점은 지적 측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량, 모든 측량이 다 기준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적 측량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자, 밑에 보시고 국가기준점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위성기준점 이런 것들은 지적기준점은 아니라고 했어요. 위성기준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국가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기준점은 이제 위성기준점과 같은, 모든 측량의 기준점으로서요. 이건 지적기준점은 아니에요. 지적 측량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량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측량을 위한 이제 기준점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지적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밑에 지적 기준점의 절차는 지금은 볼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럼 지적 기준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자, 89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에 세 개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자, 이 세 가지를요.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요. 각 시도에 지적 삼각점을 둬요. 지적 삼각점을. 근데 지적 삼각점만으로는 그 세세하게 일일이 다 측량을, 모든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다시 시군구에, 시도 밑에 이제 시군구에 지적 삼각점을 보조하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둬요. 근데 시군구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 지적 삼각 보조점만으로도 측량을 못 해요. 따라서 그 측량을 하는 그 주변에 지적도를 만드는 근본적인 점이다. 그래서 다시 지적 도군점을 둬요.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보통 지적 도군점을 가지고 보통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위성 기준점 이런 건데요. 자, 이것은 우리 지적 측량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국가 기준점인데, 그래서 이 위성 기준점과 같은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요.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종류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이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점들 우리 어디 가면 주로 볼 수 있나요? 산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바위에 딱 박혀 있죠. 박혀 있어요.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잘 관리해가지고 근처에 닷은 측량할 때 또 써먹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적 기준점이 움직여버리면요. 한 필지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버리죠. 틀려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합니다. 이런 걸 설정했을 때는요. 다 잘 관리를 해요. 이렇게 쭉 설정해 오잖아요. 엄청나게 잘 관리를 합니다. 산에 가면, 우리가 산에 두는 이유는요. 산에 가야 높은 곳에 있어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선 쏴가지고 측량하기 편하니까 보통 높은 곳, 산에 가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들이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측량부터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에. 그럼 거기는 뭐 산이 없잖아요. 그냥 다 밀어버리고 이제 도로 놓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데서는 보통 이제 도로 한가운데 있기도 해요. 도로에 뭐 이렇게 지적기준점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통 이제 구도심이나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산에 가면은 이렇게 지적 도군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적기준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필지에 이제 세부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적기준점은요, 그 개념만 보시고요. 개념만 보시고 좀 넘기시고요.
자,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요. 91페이지에는 지적 측량의 절차예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측량이 이루어지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의뢰인한테, 팔고자 하는 사람한테요.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자, 요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지적 측량의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91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안에 밑에 있는 지적 측량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그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보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해요. 그럼 먼저 측량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측량 의뢰는요, 토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보통이겠지만요, 이 토지 소유자와 경계에 관한 다툼을 하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 이제 이해관계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도 측량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어디다 의뢰하느냐에 있어서요, 지적소관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의뢰는요, 지적 측량을 하는 수행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수행자들에게 의뢰를 해요. 수행자들에게. 그럼 지적측량 수행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측량 굉장히 중요하죠. 도면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공기업이죠. 국가에서 만든.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주로 이제 측량을 하는데, 모든 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지적측량 업자들이 또 둡니다. 업자들을 둬요. 측량을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지적측량 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적측량업은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물적, 또 인적, 이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나 측량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서요,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시도지사가 보고 충분히 측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등록을 이제 해주겠죠. 자, 이 사람들은 시도지사에 등록한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측량업의 종류가 다양해요. 측량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측량업마다요, 등록하는 기관이 틀려요. 어떤 측량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어떤 측량업은 시도지사에게, 어떤 측량업은 지적소관청에 등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적측량만 알면 되기 때문에 지적측량업은 시도지사에 등록한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감독을 받아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요, 법으로 설립된 기관이니까 따로 등록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이제 지적 측량을 하게 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자, 의뢰할 때는 구두로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사라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측량하는 얘들이 측량을 하기 때문에 얘들한테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측량은요, 원칙적으로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검사 측량이요. 자, 검사 측량은요, 검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검사를 해야 돼요.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뢰 안 하면 검사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검사 측량은 우리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또 지적재조사 측량,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이 지적재조사 측량은 지적소관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 등의 지적재조사 측량 해주세요라고 의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의 재량에 의해서 다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검사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 이 두 측량은 따로 의뢰할 수가 없다. 의뢰할 수 없는 측량 두 가지. 이것도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뢰할 수 없는 측량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외에는요, 다 의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의뢰가 들어오면은 수행자가 바로 측량을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측량을 하려면 도면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도면이랄지 지적공보, 이런 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서 제공받아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받기 위해서요, 지적측량 수행자는요,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요, 우리 어떻게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적어도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제출해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것도 다음 날까지도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측량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뭐 일주일 있다 한다든지 한 달 있다 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늦어져 버리면요. 이 사람이 신규 등록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확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요. 측량을 빨리빨리 하도록 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의뢰가 들어오면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측량 수행령,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제출을 어디다 해요? 지적소관청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출을 받으면 이제 지적소관청에서는 그 계획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면적이 어떻게 되고 경계가 어떻게 되고 그 성과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성과를 결정해요. 면적은 어떻게 되고 경계는 어떻게 되더라. 성과가 결정되면요, 그 성과를 그 의뢰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등록하기 전에 경계나 면적 이런 거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성과를 바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과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요.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이 지적소관청은 이 지적소관청하고 동일한 지적소관청이에요. 근데 그림이 겹치다 보니까 오른쪽에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동일한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성과자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검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두 개의 측량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적공부에 면적 경계 등을 등록하지 않는 측량, 즉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에 대해서는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두 개의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검사는요, 다 지적소관청에서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딱 두 가지는 또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것인데요. 요건 우리가 지적기준 좀 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검사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두 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1월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한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럼 두 개가 많죠. 두 개. 자, 수행자가 두 사람.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검사를 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이지만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게 두 가지. 두 가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들이 많아요. 예외들. 두 가지들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잘 됐어요. 검사를 통과하면요. 검사를 통과한 성과도를 발급을 해줘요. 수행자에게 너 잘했다라고 해서 성과도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행자가요. 그 검사를 통과한 성과도를 그 의뢰인에게 발급을 하는 거예요. 검사를 통과한 성과도를, 이 성과도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급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의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측량이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과도가 발급이 되면은 이 발급된 성과도를 보고서 신규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신규 등록 신청서를. 그래서 커다란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먼저 커다란 절차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것은 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근데 여기에서요,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책에요, 92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측량 기간이 나와요. 측량 기간. 자, 측량을 의뢰해가지고 이제 지적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측량을 실시할 때요, 2달이고 3달이고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은 그만큼 신규 등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측량 기간을 제한을 해요. 빨리빨리 하도록 강제를 합니다. 계획서도 다음 날까지 제공하도록 하고요. 제공받으면요, 실시를 할 때 빨리빨리 하라.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제한해요. 일정한 기간 안에 측량을 반드시 하여라. 라고 해서 기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여기는 또 숫자들이 나오니까요. 그 숫자들을 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반 업무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측량은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는 측량 기간은 5일 안에 다 끝내더라고 해요. 그러면 5일 동안 측량한 내용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 기간은 4일에 모두 끝내도록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검사 기간은 4일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측량 기간은 9일이면 다 끝나겠죠. 수행자가 하는 측량 기간 5일, 지적소관청이 하는 검사 기간 4일에서 9일이면 끝날 텐데, 이제 문제는요. 자, 측량하러 갔어요. 신규 등록하러 측량하러 갔더니요.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있으면은 한 필지의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측량은요, 9일이면 끝난다는 거죠. 세부 측량은 측량 기간 5일에 검사 기간 4일 해가지고요.
4일 해서 9일이면 끝날 텐데, 자, 문제는 측량하러 갔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자,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지적 기준점을 통해서요, 자, 끌어와야 되는 거죠. 계속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 와야 돼요. 그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 오는 이 기초 측량 기간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초 측량 기간을 더 가산해 줘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그러면 이때 기초 측량, 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 기간은 얼마를 줄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면서. 그러면 이때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더 주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다만 해가지고 나옵니다. 만약에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자, 지적 기준점 다 검사를 한다라고 했죠. 나중에 또 측량할 때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측량을 하고 또 측량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을 더 추가해서 가산해 줘야 되는데 얼마를 다 가산해 줄 것이냐에 있어서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예요. 10점을 설치한다든지, 4점을 설치한다든지, 12점을 설치한다든지, 15점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일단 15점 이하의 경우에는요, 측량기관과 검사기간을, 측량기관과 측량검사기간을 각각 4일씩을 더 줍니다. 4일씩을. 그러니까 4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4일씩을 더 줘요. 근데 15점을 초과해요. 16점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17점 또는 18점, 19점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15점을 초과합니다. 그럼 초과하면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럼 얼만큼 시간을 더 주냐면요, 초과되는 4점마다 원래 주어졌던 사흘에다가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예요.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줍니다. 이만큼 더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예제를 보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임의규정이에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임의규정 하면서 다뤘죠.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요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당사자가요, 측량기간을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를 하면서요, 나는 20일 안에는 무조건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20일 안에는 신규 등록을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적측량 수행자가요,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없어서 설치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지는요, 현장에 가서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안에 끝내달라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20일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봤으면요, 합의한 기간 내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러면 합의한 내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합의 기간은요,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다 포함해서 끝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한 기간 안에 모두 측량과 검사를 모두 끝내야 돼요. 그럼 이때 합의한 기간 내에서 측량기간은 며칠로 할 것이고 검사기간은 며칠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 그 기간을 합의했을 때는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하고요,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해서 분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숫자들이 나오니까요, 요 기간 계산하는 방법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계산하는 방법을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요, 예제의 내용들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볼 것이고, 1월 달에도 예제를요,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공인중개사 A는 한 필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였다. 자, 분할할 때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의뢰하였다. 아래의 내용일 경우에 검사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기간은 며칠이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보기와 같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A가 측량을 의뢰한 토지 소재지는 동지역이다. 자, 리지역일 수도 있고 동지역일 수도 있죠. 시골은 좀 토지가 넓잖아요. 도시는 토지가 좀 작고. 시골 같은 경우는 토지가 넓으니까 측량기간을 더 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법에서는 동이든 리든 간에요, 측량기간은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동이나 리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동지역이든 리에 있는 토지든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분할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기준점 20점을 설치를 먼저 하고서 분할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점을 설치해 와서 분할 측량을 해야 된다. 분할 측량이니까 이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 이게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할 측량이 이제 한 필지의 면적 경계를 정하는 세부 측량이 되는 거예요. 분할 측량에. 분할 측량 하려고 했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서 20점을 설치해 와야 된대요. 20점. 자, 그러면 20점을 설치해서 분할 측량을 하려면요. 먼저 지적 기준점 20점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 20점은 며칠 안에 끝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지적 기준점, 기초 측량하는 기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죠.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요. 측량 기간에 4일, 검사 기간 4일씩을 준다고 했죠. 좀 전에 봤어요. 이것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점 이하인 경우는 4점을 설치하든 10점을 설치하든 상관없이 측량 기간은 4일. 이걸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 기간은 4일을 준다. 그런데 15점을 초과하고 있죠. 2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15점을 초과하면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4점마다 했으니까 16점이나 17점 또는 18점 또는 19점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요.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하루를 더 가산을 해줘요. 하루씩을 더 검사 기간도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검사 시간도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17점이 됐을 경우에 하루씩을 더 가산해주고 19점이 됐을 때도 하루씩만 더 가산을 주면 되는 거죠. 4점마다니까. 자, 그런데 또 19점을 초과해요. 19점을 초과해서 20점이나 21점, 22점, 23점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4점마다 하루씩이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하루씩을. 실제 시험 문제에서요. 50점을 설치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와요. 아무리 지적 기준점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를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 되겠죠. 자, 적어놨더니요. 20점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잖아. 20점. 20점이죠. 그러니까 20점을 설치하든 22점을 설치하든 측량 기간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20점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며칠을 가산하면 돼요? 원래 줬던 4일에다가 이틀을 더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어떻습니까? 지적측량 수행자가요. 20점 설치하는데 6일 동안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설치를 한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되는지 또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되면 이건 하나만화가 되니까요. 검사를 며칠 동안 검사합니까? 6일 동안 검사를 하는 거죠. 측량기간, 검사기간 동일하게 줍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측량은. 자, 했더니요. 검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12일 동안 이제 끝나서 지적기준점은 이제 12일 해가지고 다 끝난 거잖아요. 정확하니까 이제는 분할 측량을 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이제 분할 측량이 들어가겠죠. 이 분할 측량이 세부 측량이라고 했죠. 자, 세부 측량은요, 토지가 넓던 좁던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다 균일하게요.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을 준다고 그랬죠. 세부 측량은요, 하루가 좀 적어요. 그래서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자, 그러면은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세부 측량을 들어가겠죠. 지적 측량 수행자가 5일간 그러니까 분할 측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분할 측량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검사 정확히 되는지. 분할 측량은 등록하는 측량이니까 검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4일 동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검사 기간을 포함한 총 측량 기간은 며칠이 돼요? 6일, 6일, 5일, 4일 하니까 21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좀 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응용이 되는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정도 가장 일반적인 뭐 분할 측량이나 신규 등록 측량을 했을 때 측량 기간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걸 좀 응용하는 문제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1월에 할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다 해버리면은 1월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적인 내용, 큰 흐름만 입문 과정에서 잡고 가면 되시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이제 예제를 보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인데요. 서로 측량 기간을 서로 합의를 했대요. 서로 합의를 했어요. 자, 합의를 했을 때는 측량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요?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죠. 합의한 기간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합의를 했는데 며칠로 합의를 했느냐? 20일로 합의를 했어요. 20일. 자, 20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20일을요, 4분의 3, 4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20일을 나눠서 4분의 3이니까 어떻습니까? 측량 기간은 15일이 될 것이고요. 20일에 4분의 1인 검사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기간은 5일이 되겠죠. 검사 기간은 29박에 4분의 1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분배가 돼요.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요. 측량 검사 기간은 며칠이냐라는 거예요. 측량 검사 기간. 검사 기간은 며칠입니까?
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숫자 울렁증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도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될 것이고요. 한 번 내용으로 이해가 잘 안 되셨다 그러면요, 1월에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3월에도 또 할 거예요. 그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측량과 관련돼서 94페이지 보시면요. 지적측량적부 심사와 지적위원회 제도가 있는데요. 저건 뭐냐면요. 개념만 좀 보시면요. 자, 측량 성과도를요. 의뢰를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뭐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성과도를 발급받았어요. 측량 기간 다 거쳐가지고 다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측량 성과도를 보고 이 사람이 신규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성과도를 받아봤더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분할 측량이라 신규 등록을 할 때요. 내가 얼핏 봐도 이것은 400제곱미터는 돼 보였어요. 근데 측량 성과도를 봤더니요. 300제곱미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측량 제대로 한 거 맞아? 따지고 싶게 했죠. 그 따지는 절차예요. 성과도를 발급받았는데 측량 이 사람이 봤을 때 뭐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너희 측량 정확하게 한 거 맞아? 라고 해서 다툴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측량을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제도고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지적위원회라는 거예요. 지적위원회. 그래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제도와 지적위원회 제도가 나오는데 자, 요것은요. 우리가 1월에 들어가서 할게요. 자, 요것은 물론 측량 절차가 먼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먼저 전부 다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가 입문 강의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큰 흐름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 4절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1월에 가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은요. 지적법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적법이. 자, 지적법의 내용을 큰 흐름을 줄기로 이렇게 쭉 흘러와서 왔는데요. 우리가 입문 강의 시간에 다 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반 정도는 했어요. 반.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했습니다. 지적법의 내용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도 않고 범위가 넓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보면요. 대부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12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올해 33회 시험 문제 12문제에서도요. 아주 쉽고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하신 분들은요. 뭐 10개 이상 11개도 다 맞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요. 충분히 한 내용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오는데 11개는 나오고요. 하나가 안 나왔어요. 이 하나가 안 나오는데 요거는 출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요. 출제를 잘못한 거죠.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내서는 안 되는데 모르고 내버린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강의를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강의를 안 하고요. 바뀐 내용으로 이제 바뀐 것 내용대로 강의를 했더니 바뀌기 전의 내용을 가지고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가지고 요것은 이제 전원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요. 12문제를 다 맞추실 수가 있었겠죠. 이건 그냥 맞춰줬으니까 11문제는 또 쉽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적법을 모두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는요. 우리가 지적법은 쉽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때 등기법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또 재미는 있는 것이 바로 등기법이기 때문에요. 자, 잠시 쉬었다가 등기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